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6월 6일 토요일 MLB 메이저리그 15경기, 세계 여자 배구 네이션스리그 7경기, 시카고 컵스 vs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컵스는 에드워드 카브레라 3승 2패 4.00가 복귀전을 가진다. 21일 미러키와 홈 경기에서 3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뒤 손가락 물집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던 카브레라는 일단 치료는 잘 받고 온 상태. 하지만 예년에 비해 급격하게 올라간 배럴 비율은 장타에 대한 위험성을 높여주는 요소이기도 하다. 전날 경기에서 기내 투구에 철저하게 막혀있다가 애슬레틱스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홈런 2발 포함 7점을 올린 컵스의 타선은 9회 말에만 4점을 몰아치면서 역전극을 만들어낸 게 컸다. 끝내기 안타를 날린 PCA는 인사이드 파크 홈런을 만들어준 걸 그대로 갚아준 셈.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준 불펜은 신인 롤리슨이 기대 이상의 투구를 해주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로비 레이 3승 6패 4.45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1일 콜로라도 원정에서 4이닝 5안타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레이는 최근 4경기 연속 5이닝을 채우지 못하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원정 부진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장타 허용률이 2020년 이후 최악 레벨로 좋지 않다는 점은 대단한 불안 요소다. 전날 경기에서 미러키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2발 포함 12점을 올린 샌프란시스코의 타선은 무려 20개의 안타를 몰아치는 폭발적 화력을 선보였다. 4개의 안타를 때려낸 이정우는 리딩히터 직전까지 올라간 상황. 4.2이닝 동안 6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이제 신뢰하면 안 된다. 전날 경기에서 컵스는 애슬레틱스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드라마틱한 승리를 가져가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역시 전날 엄청난 타격감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양팀 모두 최근 불펜은 기대가 안 되는 수준인데 샌프란시스코의 타격은 조금 기복이 있는 편이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다. 컵스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예상 승리팀 시카고 컵스, 승1패 시카고 컵스 승리, 핸디 샌프란시스코 승리, 언더 오버 언더, SUM 짝, 필라델피아 vs 시카고 화이트삭스.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헤수스 러자르도 4승 4패 4.3연가 시즌 5승에 도전한다. 31일 다저스 원정에서 5.1이닝 7안타 20점의 투구를 보여준 러자르도는 최근 4경기 연속 안정된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다만 홈 야간 경기에서 제구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타구 허용 내용은 리그 S급이라는 점에 승부를 걸어볼 가치는 충분하다. 전날 경기에서 지올리토와 모레온을 공략하면서 아돌리스 가르시아의 솔로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필라델피아의 타선은 시리즈 최종전에서 타격감이 올라왔다는 게 긍정적인 신호다. 특히 후반에 계속 힘을 내고 있다는 게 포인트. 그러나 알바라도의 2점 홈런 허용은 조금 아쉽다.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앤서니 KO 승 1패 3.77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31일 디트로이트와 홈 경기에서 5이닝 6안타 1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K는 5월 한 달간 4승 1.95라는 안정된 결과물을 보여주었다. 특히 3경기 연속 5이닝 이상 1실점의 투구를 하는 등 이제야 자신의 강속구를 제대로 활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다. 목요일 경기에서 타즈 브래들리와 미네소타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베닌텐디의 쐐기 2점 홈런 포함 8점을 득점한 화이트삭스의 타선은 주중 시리즈 최종전에서 타격감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특히 상위 타선의 호조가 이 팀의 상승세를 이끌 수도 있다.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은근히 강력함을 유지하고 있다. 양 팀의 타선은 모두 강속구 좌완에게 약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이번 경기에서 러자르도와 케인은 제 몫을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 게다가 두 팀의 불펜 모두 최근 끝내주는 안정감을 보여준다는 점 역시 배제할 수 없는 부분. 그러나 최근 필라델피아의 타선은 경기 후반부 집중력이 엄청난 수준이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다. 필라델피아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예상 승리팀 필라델피아 필리스, 승 1패 1, 핸디 화이트삭스 승리, 언더 오버 언더, SUM 홀, 디트로이트 vs 시애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는 프렘버 발대즈 2승 4패 4.39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31일 화이트삭스 원정에서 6.2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발대즈는 낮 경기에 강한 강점이 날아가 버린 게 치명적이다. 이번 시즌 유독 홈 경기 투구 내용이 좋지 않은 편인데 커리어 최악의 삼진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요일 경기에서 무적의 마르티네즈를 공략하면서 홈런 2발 포함 7점을 올린 디트로이트의 타선은 주중 시리즈 내내 놀라운 타격감을 과시해 보인 바 있다. 홈런 포함 4타점을 올린 딜란 딩글러는 랄리가 없는 현재 AL 최고의 공격형 포수라고 해도 좋을 정도. 멜튼의 8이닝 투구 덕분에 드류 앤더슨 한 명으로 경기를 마무리한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시애틀 메리너스는 브라이언 5승 3패 3.44가 시즌 6승에 도전한다. 31일 애리조나와 홈 경기에서 7이닝 2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우는 원정에서 부진하고 홈에서 강한 특징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일단 야간 경기에서 피안타율 180으로 야간 경기 강점은 명확한 편인데 연타에 종종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목요일 경기에서 페랄타 상대로 터진 JP 크로포드의 리드 오프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시애틀의 타선은 좋았던 홈 경기 흐름이 막판에 완벽하게 가라앉은 게 아픈 부분. 특히 중심 타선이 찬스를 무산시킨 후유증을 최대한 빠르게 극복해야 한다.
5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일단은 안정감이 나쁘진 않다. 디트로이트의 기세가 무섭다. 무려 템파베이 원정에서 수입을 해냈다는 건 절대로 운으로 치부할 수 없는 부분. 홈에서 의외로 우한에게 강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상대로도 좋은 승부가 가능할 것이다. 그 사이에 발대즈 상대로 시애틀 타선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한데 직전 경기에 부진도 있고 원정에서 싱커 저한 상대로 부진한 게 너무나 크다. 디트로이트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예상 승리팀 디트로이트 승리. 승일패 디트로이트 승리. 핸디 디트로이트 승리. 언더오버. SUM 짝. 뉴욕 양키스 vs 보스턴. 뉴욕 양키스는 라이언 웨더스 2승 3패 3.52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31일 애슬레틱스 원정에서 6.2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웨더스는 5월 들어서 징검다리 호투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일단 야간 경기 ERA가 5.65라는 문제가 있고 11%의 배럴 비율 역시 장타에 대한 불안감을 올리고 있다. 전날 경기에서 세코니와 호이어 상대로 2점을 득점하는데 그친 양키스의 타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여전히 타격의 흐름이 좋지 않은 편이다. 5안타로 승리한 것도 다행으로 봐야 할 정도. 3이닝을 삭제한 불펜은 오래간만에 보기 좋은 모습이 나온 듯하다. 보스턴 레드삭스는 소니 그레이 6승 1패 3.06가 시즌 7승에 도전한다. 31일 클리블랜드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그레이는 5월 부상에서 회복한 뒤 4승 2.00 피안타율 219의 안정된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기복이 거의 없는 투구의 33.8%의 높은 하드 히트 비율 역시 기대치를 올려줄 수 있는 포인트임에 틀림없다. 전날 경기에서 로저스와 키틀리치 상대로 윌슨 콘트레라스의 홈런 포함단 2점에 그친 보스턴의 타선은 좋은 타격감을 전혀 이어가지 못했다. 연건 타자들의 집단 난조가 팀 전체를 갉아먹고 있는 중. 4이닝 동안 무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오프너 없이 베이오를 등판시킨 감독을 탓해야 한다. 전날 보스턴은 트레버 로저스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혀버렸다. 하지만 홈에선 좌완에게 약해도 원정에선 좌완에게 강한 게 또 보스턴이고 웨더스는 야간 경기에서 불안함이 많은 편. 게다가 그레이의 투구는 상당히 안정된 상태의 양키스의 타선은 빈말로도 좋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양팀 모두 불펜이 불안하다고는 하지만 마무리의 레벨이 다르다. 보스턴의 승리가 유력하다. 예상 승리팀 보스턴 레드삭스. 승일패 보스턴 승리. 핸디 보스턴 승리. 언더오버. SUM 짝. 토론토 vs 볼티모어.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트레이 에세비지 승 2패 2.19가 시즌 3승에 도전한다. 31일 볼티모어 원정에서 5이닝 2안타 1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예세비지는 무려 7개의 볼넷을 헌납하는 재구난을 드러낸 바 있다. 최근 이 경기의 투구가 그야말로 뭐 아니면 도인데 타구 허용 내용이 S급인지라 홈이라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경기에서 세일과 로페즈를 공략하면서 7점을 득점한 토론토의 타선은 원정에서 상대의 좌완 에이스를 공략해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무려 16개의 안타로 타격감을 끌어올린 것도 긍정적인 부분. 9이닝을 2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체드 댈러스가 정말 큰 역할을 해줬다. 볼티모어 오리올스는 브랜든 0-3승 1패 3.35의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31일 토론토와 홈 경기에서 6.2이닝 2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영은 최근 2경기 연속 6.2이닝 2실점의 호조를 이어가는 중이다. 그러나 이 경기 모두 홈 경기고 이번 경기가 원정 경기라는 점은 영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베이오를 완파하면서 8점을 득점한 볼티모어의 타선은 오프너 없는 베이오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보여주었다. 2아웃 이후 5타점이 나온 타격감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듯. 3.1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승리조의 휴식 확보가 크다. 최근 볼티모어의 타격은 대단히 위협적이다. 홈이라고는 해도 예세비지 상대로 충분히 승부가 되는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듯. 영의 투구 역시 토론토의 타선을 막는 건 솔직히 힘든 게 현실이기도 하다. 이 경기는 은근히 치고받는 경기가 될 수 있는데 볼티모어의 타선은 치고받는 상황에 약점이 있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토론토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예상 승리팀 토론토 블루제이스. 승일패 토론토 승리. 핸디 볼티모어 승리. 언더오버. SUM 짝. 마이애미 vs 템파베이. 마이애미 말린스는 타일러 필립스 1패 1.63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31일 매치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필립스는 역시 5이닝을 맡기기엔 아쉬운 선발 요원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다만 타구 허용 내용 자체는 여전히 좋기 때문에 홈에서 강하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볼 여지는 충분한 편. 목요일 경기에서 알바레즈에게 막혀있다가 워싱턴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에스테오리 루이지의 솔로 홈런 포함 4점을 득점한 마이애미의 타선은 원정 마지막 경기는 항상 득점력이 아쉬운 징크스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타격감 자체는 호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승부를 걸 수 있을 듯.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펜은 페어뱅크스가 계속 이 페이스를 유지해줘야 한다. 템파베이 레이스는 드류 라스무센 4승 2패 3.36이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31일 에인절스와 홈 경기에서 4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라스무센은 홈에서 무너졌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작년에 비해 투구의 기복이 심한 편인데 7.7%의 배럴 비율이 말해주듯 장타 허용률이 높아졌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목요일 경기에서 멜튼의 투구에 막히면서
멀린스의 솔로 홈런 포함 4안타 2득점에 그친 템파베이의 타선은 주중 시리즈의 부진이 매우 심각한 레벨이다. 이는 이번 원정 라이벌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포인트일 듯. 그나마 잉글러시 5이닝을 혼자 버텨주면서 불펜 소모를 줄여준 게 유일한 소득일지도 모른다. 이번 경기에서 양 팀의 선발 투수들은 상성상 호투를 기대하기 어려운 편이다. 말 그대로 5회까지 버티고 이후 불펜 대결의 가능성이 높은 편. 하지만 후반 클러치 상황에서의 불펜 안정감은 최근 템파베이보다는 마이애미가 더 낮고 홈버프도 무시할 수 없다. 마이애미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예상 승리팀 마이애미 말린스. 승일패 1. 핸디 마이애미 승리. 언더오버. SUM 홀. 애틀랜타 vs 피츠버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마틴 페레즈 3승 3패 2.79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31일 신시내티 원정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페레즈는 최근 2경기에서 안정된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선발 등판 시 홈경기 방어율이 무려 0.82의 피안타율. 151로 홈경기 강점이 명확한 투수라는 점도 강점이다. 전날 경기에서 토론토의 불펜 데이에 당하면서 마우리시오 듀본의 4안타 2득점에 그친 애틀랜타의 타선은 토론토의 필살기에 그대로 당하고 말았다. 홈 경기의 기복 문제가 가장 큰 약점일지도 모른다. 9회 초 4실점을 허용한 레이날도 로페즈는 다시 선발로 복귀시키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는 미치 켈러 5승 2패 4.35가 시즌 6승에 도전한다. 31일 미네소타와 홈 경기에서 4이닝 10안타 7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켈러는 최근 홈에서 대단히 약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일단 원정이 더 낮기도 하고 타구 허용 내용도 좋은데 시리즈 1차전 선발이라는 점이 강점이자 약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다. 전날 경기에서 탱을 공략하면서 라이언 1의 2점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피츠버그의 타선은 원정의 호주를 꾸준히 유지해가는 중. 특히 우한 상대 타격은 여전히 좋은 편이다. 머진스키 혼자 사이닝을 처리해준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피츠버그의 기세가 무섭다. 일명 힘으로 찍어 누르는 야구가 잘 통하고 있는 중. 하지만 켈러는 시리즈 1차전 등판 시의 투구는 솔직히 우위를 차지하기 힘든 편이라는 변수가 있다. 물론 피츠버그의 타격은 최근 놀라운 수준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지만 우한 투수 공략은 저항 공략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점이 있고 불펜은 이 팀의 약점이다. 애틀랜타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예상 승리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승일패 애틀랜타 승리. 핸디 피츠버그 승리. 언더오버 언더. SUM 짝. 휴스턴 vs 애슬레틱스.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피터 램버트 4승 4패 3.77가 시즌 5승에 도전한다. 31일 미러키와 홈 경기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램버트는 5이닝은 버텨주는 투수로 그 가치가 떨어진 상황. 그나마 홈 야간 경기에서 강점이 있고 장타 억제는 매우 잘한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경기에서 자레드 존스의 투구에 막혀 있다가 머진스키 상대로 터진 파레디스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휴스턴의 타선은 초반에 무수한 득점 찬스를 날려버린 게 결국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다. 초강속구 공략 실패는 시사하는 바가 큰 편.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펜은 그래도 제 몫은 해내고 있다. 애슬레틱스는 잭 퍼킨스 2승 2패 5.46가 시즌 첫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1일 양키스와 홈 경기에서 2.1이닝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퍼킨스는 일단 긴 이닝은 나름 버텨주는 투구는 해주고 있다. 타구 허용 내용은 좋은 편인데 역시 선발로 어떤 투구를 보여줄지는 조금 미지수이긴 하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이마나가를 공략하면서 홈런 4발 포함 6점을 올린 애슬레틱스의 타선은 원정에서 장타력은 훌륭히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컵스의 불펜까지 공략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마지막 이닝에 7안타 4실험을 합작한 커넬과 메디나는 역시 막판 클러치에서 쓰면 안 되는 조합으로 보인다. 마무리인 퍼킨스를 선발로 돌리자마자 애슬레틱스는 대형 사단이 터져버렸다. 즉 이제부터의 애슬레틱스는 불펜에 폭탄을 안고 경기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 램버트의 투구는 일단 홈에서 안정감이 있고 무엇보다 배럴 제어를 잘한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 홈런 공장인 애슬레틱스 상대로 강점이 될 수 있다. 물론 퍼킨스의 선발 전환은 팀 나름대로 숙고한 결과물이겠지만 휴스턴은 주중 시리즈에서 챈들러, 스킨스, 존스라는 강속구 군단을 만나고 왔다. 휴스턴의 승리가 유력하다. 예상 승리팀 휴스턴 애스트로스. 승일패 휴스턴 승리. 핸디 휴스턴 승리. 언더오버. SUM 홀. 텍사스 vs 클리블랜드. 텍사스 레인저스는 쿠마 라커이 승 5패 3.54가 시즌 3승에 도전한다. 31일 캔자스시티와 홈 경기에서 6이닝 3안타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라커는 역시 홈에선 호투의 여지가 많은 투수임을 다시금 증명해 보였다. 다만 홈이라고 해도 야간 경기 변수가 있는데 장타 제어는 잘하지만 본래적 시타로 무너지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제구가 중요할 것이다. 목요일 경기에서 팔란테의 투구에 막히면서 3점에 그친 텍사스의 타선은 앞선 2경기에서 보여준 화력을 이어가지 못한 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12타수 2안타의 득점권 성적이 말해주듯 이 팀이 살아나려면 홈런이 나와줘야 한다. 3.1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슬슬 미래를 테스트하는 느낌이 있다. 클리블랜드 가디언즈는 파커 매싱 6승 1패 2.21이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31일 보스턴과 홈 경기에서 5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매식은 5이닝은 확실히 막아주는 투수의 모습을 이어가는 중이다.
최근 원정 투구가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야간에 강하기도 하고 타구 허용 내용도 S급이기 때문에 호투의 여지는 충분한 편이다. 전날 경기에서 로돈의 강속구에 막히면서 단 1점에 그친 클리블랜드의 타선은 강속구 저항 공략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 바자나를 4번으로 옮긴 건 그야말로 대실패. 등판과 동시에 결승점을 허용한 역시 클러치 상황에서 등판시킬 투수는 절대로 아닌 것 같다. 라커는 홈 경기 강점이 있는 투수다. 하지만 클리블랜드 역시 싱커 투수 공략이 좋은 팀이라는 걸 잊어선 안 된다. 매식의 원정 투구가 불안한 건 사실이지만 텍사스는 저항 공략도가 리그에서 가장 나쁜 팀이고 불펜 역시 리그 최악 레벨이다. 클리블랜드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예상 승리팀 클리블랜드 가디언즈. 승일패 클리블랜드 승리. 핸디 텍사스 승리. 언더 오버 언더. SUM 짝. 세인트루이스 vs 신시내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는 카일 리아이오 승 3패 4.25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31일 컵스와 홈 경기에서 4.1이닝 6안타 1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리아이는 5월 한 달간 신시내티 원정을 제외하면 56이닝을 1실점 이하로 버텨주는 투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타구 허용 내용은 워낙 최악에 가깝기 때문에 득점권 관리 능력이 좋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이다. 목요일 경기에서 9월을 공략하면서 5점을 올린 세인트루이스의 타선은 저한 상대로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특히 2아웃 이후 3타점이 나왔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3.1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논 클러치에선 아쉬움이 여전하다. 신시내티 레즈는 브래디 싱어의 승 5패 6.18가 시즌 3승에 도전한다. 31일 애틀랜타와 홈 경기에서 5이닝 4안타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싱어는 그나마 원정보다는 홈이 낫다는 걸 보여주긴 했다. 이쯤 되면 작년 트레이드가 사기 맞았다는 말이 나올 법한 레벨인데 원정 부진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목요일 경기에서 콜렉 상대로 터진 블레이크 던의 2점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신시내티의 타선은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는 약팀 특유의 문제가 터지는 중. 엘리 델라크루즈의 부상 이탈 이후 타격 흐름이 완전히 깨졌다. 9회 초 등판과 송시의 3실점을 허용한 산틸라는 금년 승리조로 쓰면 안 될 것 같다. 이번 시즌의 싱어는 그야말로 최악의 투구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리아의 투구는 기복이 있다고는 하지만 델라크루즈의 부재는 신시내티 전체에 타격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인트. 게다가 불펜의 안정감도 세인트루이스가 우위에 있다는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다. 세인트루이스의 승리가 유력하다. 예상 승리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승일패 세인트루이스 승리. 핸디 신시내티 승리. 언더 오버 언더. SUM 짝. 미네소타 vs 캔자스시티. 미네소타 트윈스는 제비 매튜스 1승 3패 4.63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1일 피츠버그 원정에서 4.1이닝 7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매튜스는 갈수록 투구 내용이 나빠지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일단 홈 야간 경기는 강점이 있는데 무려 12.3%의 배럴 비율이 말해주듯 장타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편이다. 전날 경기에서 루그를 공략하면서 홈런 4발 포함 6점을 올린 미네소타의 타선은 캔자스시티의 불펜을 후반에 공략하지 못한 게 결국 패배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 두 발의 홈런을 터트린 코디 클레멘스는 미네소타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중. 대실패로 돌아간 불펜 데이는 타일러 로저스의 부진이 너무나 크다. 캔자스시티 로얄스는 마이클 와카 4승 3패 3.23가 시즌 5승에 도전한다. 1일 텍사스 원정에서 5이닝 8안타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와카는 5월 한 달 잘하다가 마지막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매달 말에 무너지는 징크스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번 흔들리면 다음 경기까지 제구가 흔들리는 문제를 어떻게 버텨내느냐가 관건이다. 전날 경기에서 미네소타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마이클 마세이의 솔로 홈런 포함 8점을 득점한 캔자스시티의 타선은 이틀 연속 득점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다. 다만 2사 이후 타격은 실망스러운 편. 4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알렉스 랭이 새 마무리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 전날 경기는 미네소타의 불펜 난조와 캔자스시티의 집중력의 합작으로 승부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루구가 무너졌다는 점은 와카 역시 이번 경기에서 미네소타 타선 상대로 고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와도 같은 부분. 물론 전날 캔자스시티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매튜스는 홈 야간 경기 강점이 있기도 하고 알렉스 랭이 2경기 연속 등판한 캔자스시티 불펜은 위험한 편이다. 미네소타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예상 승리팀 미네소타 트윈스. 승일패 미네소타 승리. 핸디 캔자스시티 승리. 언더 오버. SUM 짝. 콜로라도 vs 미러키. 콜로라도 로키스는 라이언 펠트너의 승 1패 4.85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부상 복귀전이었던 31일 샌프란시스코와 홈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의 쾌투로 승리를 거둔 펠트너는 이번 시즌 홈에서 처음으로 놀라운 투구를 과시한 바 있다. 이 흐름을 이어가느냐가 관건이지만 워낙 맞으면 잘 나가는 타입이라는 점이 불안 요소다. 목요일 경기에서 우레냐와 체퍼란 상대로 프리먼의 2점 홈런 포함 4점을 득점한 콜로라도의 타선은 원정에서 타격 기복이 심하다는 게 문제다. 특히 홈 1차전의 경우 부진 징크스를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4.2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여전히 좋지 않다. 미러키 브루어스는 브랜든 스프로트 1승 4패 6.24가 시즌 2승에 도전한다. 31일 휴스턴 원정에서 4.1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스프로트는 최근 4경기 연속 30점 이상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좋은 구위에도 불구하고 제구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쿠어스에서도 이 점이 약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경기에서 패배하긴 했어도 샌프란시스코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홈런 3발 포함 9점을 올린 미러키의 타선은 일단 타격감 자체는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2점 홈런 2발을 터트린 잭슨 추리오는 단숨에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중. 그러나 6.2이닝 동안 6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추격조의 부진이 아프다. 이번 경기는 타격전의 가능성이 높은 편. 펠트너는 맞으면 잘 나가는 타입이고 스프로트는 패스트볼 3종 세트의 제구 문제가 매우 심한 편이다. 하지만 미러키의 타선은 홈에 비해 원정 타격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콜로라도의 타선은 홈에서 1차전이라면 대단히 강력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타입이다. 게다가 펠트너가 직전 홈 경기에서 좋은 투구를 해냈다는 점도 무시는 못한다. 콜로라도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예상 승리팀 콜로라도 로키스. 승일패 콜로라도 승리. 핸디 콜로라도 승리. 언더오버. SUM 짝. 샌디에이고 vs 뉴욕 매치.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마이클 킹 4승 4패 3.182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31일 워싱턴 원정에서 6이닝 5안타 50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킹은 최근 2경기에서 9.2이닝 90점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피홈런이 문제인데 그나마 기대의 여지가 있다면 야간 경기에서 1.77의 ERA의 피안타율이 190으로 상당히 좋다는 점이다. 전날 경기에서 윌러와 알바라도 상대로 2점 홈런 2발로 4점을 올린 게 득점의 전부인 샌디에고의 타선은 4개의 안타가 말해주듯 타격감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편. 게다가 홈으로 돌아왔다고 해도 제트랙 변수가 있다. 4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원정에서 터져버린 부진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 뉴욕 매츠는 크리스티안 스카실승 2.97의 시즌 2승에 도전한다. 31일 마이애미와 홈경기에서 5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스캇은 제구만 되면 위력적이라는 걸 다시금 보여준 바 있다. 타구 허용 내용은 리그 S급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말 제구가 관건이 될 것이다. 목요일 경기에서 커비를 공략하면서 7점을 올린 매치의 타선은 시리즈 최종전에서 무려 14개의 안타를 몰아쳤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일단 카슨 벤지를 톱타자로 내세우면서 타격의 흐름 자체는 조금 좋아진 듯. 3이닝을 삭제한 불펜은 클러치 상황보다는 논 클러치에서 강한 게 장점이자 단점일 것이다. 양팀 모두 득점력이 좋다고는 할 수 없는 편. 하지만 매치 타선이 직전 경기에서 어느 정도 살아났다는 걸 생각해둘 필요는 있다. 홈으로 돌아온 킹은 일단 제 몫을 해줄 수 있고 강력한 구위를 앞세운 스칸 역시 마찬가지일 듯. 하지만 최근에 샌디에고는 후반에 계속 투수들이 무너지고 있고 이 점이 결국 막판에 발목을 잡을 것이다. 매치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예상 승리팀 뉴욕 매치. 승일패 1. 핸디 뉴욕 매치 승리. 언더오버 언더. SUM 홀. 애리조나 vs 워싱턴.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는 메릴 켈리 5승 3패 5.06과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1일 시애틀 원정에서 5.1이닝 8안타 20점의 투구를 보여준 켈리는 원정 투구는 역시 홈에 비해선 아쉬움이 있는 편이다. 최근 홈 경기 투구 내용은 좋아지고 있지만 야간 경기에 켈리는 언제 흔들릴지 모른다는 변수가 있다. 전날 경기에서 로블레스키의 투구에 막혀 있다가 다저스의 불펜을 완파하면서 홈런 2발 포함 3점을 올린 애리조나의 타선은 주중 시리즈의 타격감이 빈말로도 좋다고 할 수 없는 편. 그러나 9회 말 끝내기 홈런을 때려낸 키텔 마르테는 괜히 매 시즌 MVP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 중이다.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펜은 다시 반등의 여지가 보인다. 워싱턴 내셔널스는 포스터 그리핀 6승 2패 3.76이 시즌 7승에 도전한다. 31일 샌디에고와 홈 경기에서 5이닝 30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그리핀은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30점 이상의 부진이 이어지는 중이다. 하드 히트 비율은 좋은 편이지만 12.8%의 배럴 비율을 고려한다면 장타 허용의 문제가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목요일 경기에서 메이어 상대로 단 1점을 올리는데 그친 워싱턴의 타선은 홈런 부재 시에 한개점을 2경기 연속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정의 반등이 필요할 것이다. 4.1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역시 접전에선 기대하면 안 되는 레벨. 양팀 모두 직전 경기 타격은 좋다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애리조나는 역전극을 만든 반면 워싱턴은 시리즈 수입 패배를 당한 게 다른 부분. 홈에서 강한 켈리 힘을 고려한다면 워싱턴 타선 상대로 나름 제 몫은 해줄 수 있다. 관건은 역시 그리핀인데 애리조나가 로블레스키 상대로 고전하긴 했지만 그리핀의 스타일은 라오와 비슷하고 애리조나는 라오 상대로 어느 정도 승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후반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 애리조나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예상 승리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승일패 애리조나 승리. 핸디 워싱턴 승리. 언더오버. SUM 짝. LA 다저스 vs LA 에인절스. LA 다저스는 사사키 로키 3승 3패 4.59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31일 필라델피아와 홈 경기에서 5.1이닝 3안타 7삼진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사사키는 평균 포신 구속 98.5마일이라는 부활투를 보여준 바 있다. 5월 18일 에인절스 원정에서 7이닝 4안타 1실점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날 경기에서 라인 넬슨 상대로 2점을 득점하는데 그친 다저스의 타선은 예년과 다르게 폭발력이 1경기에서 끝나버리는 모습이 너무 자주 나오고 있는 중.
게다가 먼시의 부상 이탈이 아프다. 2.1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줍줍 다저스의 한계점이 서서히 나오는 듯하다. LA 에인절스는 리드 덴머스 2승 5패 4.63가 시즌 3승에 도전한다. 31일 템파베이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덴머스는 7개의 삼진을 잡아내면서 탈삼진 능력만큼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타구 허용 내용도 좋지만 홈과 원정의 괴리가 매우 큰 투수라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 약점 겸 변수가 될 수 있다. 목요일 경기에서 로렌젠과 톰슨을 공략하면서 그리솜의 2점 홈런 포함 무려 11점을 올린 에인절스의 타선은 어중간한 원투수 공략은 여전히 잘하는 중. 다만 원정에서 타격이 살아나느냐가 관건이다. 3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채퍼란의 실점이 여러모로 아쉽다. 최근 다저스 최대의 문제는 불펜이다. 하지만 에인절스는 그 이상으로 불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팀이라는 변수가 있다. 사사키는 최근 상승세를 그리고 있고 에인절스와도 나름 궁합이 맞는 타입. 물론 덴머스의 최근 투구도 주목의 가치가 있지만 원정이라는 변수가 있고 다저스는 홈에서 좌완 상대로 꽤 강한 편이다. 다저스의 승리가 유력하다. 예상 승리팀 LA 다저스. 승일패 LA 다저스 승리. 핸디 LA 다저스 승리. 언더 오버 언더. SUM 짝. 세계 여자 배구 네이션스리그 7경기. 도미니카 공화국 vs 불가리아. 이 경기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서브 설계가 불가리아 리시브 라인을 얼마나 흔드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세트 초반 깊은 강섭으로 리시버들을 뒤로 밀어내며 세터의 위치를 네트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불가리아는 중앙 속공과 빠른 패턴을 활용하기 어렵고 높은 오픈 공격에 의존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은 중반 이후 짧은 플로터 서브를 섞어 리시브 라인을 앞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 이 변화가 반복되면 불가리아 리시버들은 깊은 코스와 짧은 코스 사이에서 발이 묶일 가능성이 높다. 서브 하나로 직접 득점이 나오지 않더라도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도미니카 공화국 블로킹과 후위 수비는 훨씬 편하게 움직일 수 있다. 특히 상대 세터의 선택지가 줄어들면 미들 블로커는 중앙을 과하게 의식하지 않고 사이드 블로킹 가담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이런 구조 속에서 디그 이후 반격 전환까지 이어가며 세트 후반 연속 득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반면 불가리아는 리시브가 안정돼야 높이를 활용한 공격과 블로킹 싸움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서브 코스가 계속 바뀌면 리시브 포메이션이 흔들리고 공격수들의 도움닫기 각도까지 좁아질 수 있다. 특히 20점 이후에는 짧은 서브 하나로 리시브 라인을 앞으로 흔든 뒤 다음 서브에서 깊은 코스를 찌르는 운영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결국 도미니카 공화국은 서브 전략, 블로킹 위치 선정, 후위 수비 전환까지 모두 연결하며 세트 후반 점수차를 벌릴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패 도미니카 공화국 승 주력. 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SUM 홀 추천. 우크라이나 vs 일본. 이 경기는 단순히 에이스 공격수의 결정력만으로 갈리는 매치업이 아니다. 세트 막판 승부처에서 세터가 얼마나 침착하게 확률 높은 선택을 가져가느냐가 핵심이다. 우크라이나는 중요한 상황에서도 한쪽 공격에만 의존하지 않고 중앙 속공과 사이드 공격, 후위 공격을 적절히 섞어 일본 블로킹의 예측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블로킹 위치를 미리 정하기 어렵고 수비 라인도 계속 앞뒤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점 이후 첩전 구간에서는 리시브가 조금 흔들려도 세터가 공격 가능한 높이와 방향을 만들어주는 능력이 중요하다. 우크라이나는 이 부분에서 무리한 토스보다 공격수가 처리할 수 있는 코스를 선택하며 범실을 줄이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 반면 일본은 수비와 디그 능력으로 긴 랠리를 만들 수 있지만 상대 공격 루트가 계속 바뀌면 블로킹 타이밍이 한 박자씩 늦어질 수 있다. 중앙 속공을 의식하면 사이드 공격이 열리고 사이드에 몰리면 중앙에서 빠른 득점이 나오는 구조다. 그리고 후위 공격까지 섞이면 일본 후방 수비는 전진 커버와 깊은 코스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이런 흐름에서는 한 번의 디그 성공보다 랠리 마지막 선택의 정확도가 더 중요하다. 우크라이나는 듀스 상황에서 강타만 고집하지 않고 블로킹 터치 유도, 빈 공간 공략, 코스 변경까지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세터가 상대 블로커의 손 위치와 미들 블로커 이동 방향을 읽고 볼을 배분하면 공격 성공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끈질긴 수비로 쉽게 무너지지 않겠지만 세트 마무리 구간에서 우크라이나의 공격 선택지가 더 넓게 살아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세터의 판단력, 공격 분산, 듀스 상황의 컨트롤 싸움이 승부를 결정하는 구도다. 그 기준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세트 막판 더 침착하게 득점 루트를 완성하며 승리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패 우크라이나 승주력. 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SUM 홀 추천. 네덜란드 vs 이탈리아. 이 경기는 서브 하나, 블로킹 하나를 따로 보는 매치업이 아니라 서브 블록 연계가 승부의 중심이 되는 경기다. 이탈리아는 런닝 점프 서브를 활용해 네덜란드 리시브를 길게 밀어낼 수 있다. 그래서 네덜란드 세터가 네트 앞에서 빠른 선택을 가져가기 어렵고 공격 전개가 높은 오픈 공격 중심으로 단조로워질 수 있다. 그 순간 이탈리아 블로킹 라인은 한 발 먼저 자리를 잡고 상대 공격 방향을 읽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특히 리시브가 흔들리면 중앙 속공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공격 루트는 좌우 날개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탈리아는 이 구간에서 사이드 블로킹과 미들 블로커의 이동 타이밍을 맞추며 상대 공격수를 계속 압박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높이와 파워를 앞세워 정면 승부를 시도할 수 있지만 서브 리시브가 불안하면 공격수의 타점과 스윙각도 모두 제한된다. 반면 이탈리아는 서브로 흔들고 블로킹으로 막고 디그 이후 반격으로 마무리하는 흐름을 반복할 수 있다. 이런 패턴이 세트 초반부터 자리 잡으면 네덜란드는 공격 성공률을 끌어올리기보다 범실을 줄이는 데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이탈리아의 서브 압박은 더 큰 의미를 갖는다. 20점 이후 깊은 런닝 점프 서브가 들어가면 네덜란드 리시브 라인은 뒤로 밀리고 세터의 패스 궤적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이탈리아 블로킹 라인은 상대 공격을 미리 기다리며 손쉽게 코스를 닫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이탈리아가 서브와 블로킹을 동시에 끌어올리며 네덜란드의 공격 비율을 단조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네덜란드가 한 세트 안에서 반격 구간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세트 운영 완성도는 이탈리아가 더 안정적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탈리아가 서브 블록 연계를 앞세워 세트 후반 결정적인 점수차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패 네덜란드 패주력. 핸디 패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SUM 짝 추천. 프랑스 vs 미국. 이 경기는 중앙 높이와 미들 블로커의 수비 전환 속도가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미들 블로커가 공격을 마친 뒤에도 빠르게 네트 앞 위치를 회복하며 상대 킥오픈을 차단할 수 있다. 그래서 프랑스가 중앙을 흔들고 사이드로 빼는 패턴을 시도하더라도 블로킹 라인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중앙에서 높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사이드 수비도 훨씬 여유를 가진다. 아웃사이드 히터 쪽 블로킹은 무리하게 안쪽으로 좁힐 필요가 없고 리베로 라인은 상대 공격 코스를 보고 수비 위치를 잡을 수 있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프랑스 공격은 높은 공격 비중으로 밀릴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중앙 속공 위협을 유지하면서 상대 블로킹을 계속 묶어둘 수 있다. 미들 블로커가 네트 앞에서 존재감을 보여주면 상대 중앙 블로커는 사이드 지원 타이밍을 늦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 순간 미국의 사이드 공격은 더 넓은 코스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세트 중반 이후 긴 랠리가 반복될수록 중앙 높이에서 앞서는 팀이 체력 소모를 줄이고 점수 간격을 벌리기 쉽다. 프랑스가 서브로 리시브 라인을 흔들 수는 있지만 미국이 첫 터치만 안정적으로 넘기면 중앙과 사이드를 모두 쓰는 공격 전개가 가능하다. 수비에서도 미국은 블로킹 터치 이후 디그와 반격 전환이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 상대 킥오픈을 미들 블로커가 막아내고 이어지는 사이드 공격까지 수비 라인이 받아내면 프랑스는 한 랠리 안에서 여러 번 공격을 시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고 범실이 늘어나면 세트 흐름은 미국 쪽으로 강하게 기울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미국이 중앙 높이와 블로킹 복귀 속도를 앞세워 세트 전체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패 프랑스 패주력. 핸디 패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SUM 짝 추천. 태국 vs 벨기에. 이 경기는 단순한 화력 싸움보다 세트를 어떻게 나누어 운영하느냐가 핵심이다. 벨기에는 초반부터 서브와 블로킹으로 태국의 리시브 라인을 흔드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태국의 빠른 공격이 제대로 시작되기 전에 세터의 볼 배분 위치를 네트에서 밀어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초반 압박이 성공하면 벨기에는 중반부터 공격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 아웃사이드 히터와 아포짓 공격을 중심으로 가져가면서도 중앙 속공을 섞어주면 태국 블로킹 라인은 한 박자 늦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 반면 태국은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공격 템포가 무너지고 어려운 볼을 처리하는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격 성공률보다 범실 관리가 더 큰 과제가 된다. 벨기에는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더 안정적인 선택을 가져갈 수 있다. 검증된 공격 루트로 마무리하는 능력이 있고 20점 이후에는 무리한 변칙보다 성공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득점을 쌓을 수 있다. 또한 블로킹 이후 커버와 후위 수비 연결이 안정되면 태국의 반격 흐름을 끊어내는 장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결국 벨기에는 세트 초반, 중반, 후반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면서 경기 전체의 흔들림을 줄일 수 있다. 태국이 수비 집중력과 빠른 공격으로 추격하는 장면을 만들 수는 있지만 세트 운영의 안정성과 마무리 루트에서는 벨기에 쪽이 더 선명하다. 이번 경기는 벨기에가 서브 압박으로 시작해 볼 배분을 넓히고 마지막에는 확실한 공격 루트로 세트를 닫는 흐름을 주목해보자.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패 태국 패주력. 핸디 패 추천. 언더버브 추천. SUM 짝 추천. 중국 vs 세르비아. 이 경기는 공격 화력보다 리시브 조직의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중국은 높이와 블로킹에서 분명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첫 볼이 흔들리면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질 수 있다. 반면 세르비아는 상대 서브 성향에 맞춰 리시브 포메이션을 계속 바꾸며 첫 볼 퀄리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세터가 네트 가까운 위치에서 공을 잡는 장면이 늘어나고 중앙과 양쪽 날개를 동시에 활용하는 세트 플레이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강서브를 받을 때는 리시브 라인을 좁혀 정면 처리 비율을 높이고 짧은 플로터 서브가 들어올 때는 앞선 수비 자원이 빠르게 반응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세밀한 위치 조정은 범실을 줄이는 동시에 세터의 선택지를 넓혀준다. 중국은 블로킹으로 흐름을 바꾸려 하겠지만 세르비아의 첫 볼이 안정되면 블로커가 공격 방향을 미리 읽기 어려워진다.
중앙 속공이 살아나는 순간 중국의 블로킹 라인은 안쪽으로 끌려가고 그 틈에서 라이트와 아웃사이드 공격이 더 편하게 열릴 수 있다. 또한 세르비아는 리시브 이후 공격 전환뿐만 아니라 디그 이후 재정비에서도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다. 수비 자원이 공을 높게 살려내고 세터가 다시 공격 템포를 정리하면 긴 랠리에서도 주도권을 쉽게 내주지 않는다.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리시브 범실 하나, 세터 연결 하나가 점수차를 만든다. 그 부분에서 세르비아는 준비한 세트 플레이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팀이다. 이번 매치는 리시브 포메이션 변화와 첫볼 안정감에서 앞서는 세르비아가 경기 전체를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패 중국 패주력,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SUM 짝 추천, 브라질 vs 불가리아. 이 경기는 단순히 공격 높이만으로 결정되는 경기가 아니라 후위 수비가 얼마나 많은 공을 살려내느냐가 핵심이다. 브라질은 리베로와 후위 공격수들이 코트 전체를 넓게 커버하며 강타와 연타를 동시에 받아낼 수 있다. 그래서 불가리아 입장에서는 강한 스파이크를 성공시켜도 공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답답한 흐름을 맞이할 수 있다. 특히 블로킹 터치 이후 짧게 떨어지는 공이나 네트 앞쪽으로 굴러가는 연타까지 브라질이 살려내면 랠리 흐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브라질 세터의 빠른 판단이 큰 차이를 만든다. 디그 이후 무조건 높은 오픈 공격으로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속공과 후위 공격을 빠르게 선택하면서 상대 블로킹 라인을 흔들 수 있다. 중앙 공격이 살아나면 불가리아 블로커들은 사이드로 늦게 따라가게 되고 후위 공격까지 열리면 수비 라인의 간격도 벌어진다. 반면 불가리아는 첫 공격에서 득점을 내지 못하면 다시 수비 대응을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이런 긴 랠리에서는 수비 위치 선정, 연결 정확도, 세터의 볼 배급 속도가 모두 중요하다. 브라질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안정적으로 맞물리는 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후위 라인의 티그가 살아나면 전위 공격수들도 더 과감하게 공격에 들어갈 수 있다. 수비에서 공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서브 이후 블로킹과 수비 배치도 더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결국 브라질은 상대 공격을 한 번에 끊어내는 팀이 아니라 상대 공격을 계속 받아내면서 역습으로 바꾸는 팀이다. 랠리가 길어질수록 브라질의 수비 폭과 전환 공격 완성도가 더 크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패 브라질 승주력,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 언더 추천, SUM 짝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